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어떤 이런 공공의 숫자와 관련돼서 가벼운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격이라는 거를 자주 늘 접하게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격을 생각할 때 아주 본능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갖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트나 어떤 이런 백화점에 가서 가격표를 볼 때 딱 정해진 그 가격, 이걸 가격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격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달러화의 가치, 달러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달러당 한화 1,400원에 육박한다는 뉴스를 어제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옛날에는 달러가 500원 하던 시절도 있고 700원 하던 시절도 있고 IMF 때는 달러가 1,900원, 2,000원이 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항상 가격표에 붙어 있는 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어떤 그 입장 또는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경험하는 요즘 흔한 예들이 있습니다. 또 젊은 분들 뭐 할 것 없이 뭐 요즘 코인도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주식 투자도 하시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목표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투자 원금에 따블을 치고 뭐 이런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원금 회복이 목표입니다. 참 그거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투자를 하면서도 목표는 항상 원금 회복인 거죠. 그것도 가격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격은 항상 내가 산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여러분들이 매번 보시는 것처럼 주식의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최근처럼 장이 안 좋아서 주식이 뭐 20%, 30% 이렇게 정말 그런 정도도 뭐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가격이 하락되어 있음에도 또 추가적인 하락 여지가 있는데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내 주식의 가격은 내가 산 가격이라고 하는 잘못된 도그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 가격이 내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실은 가격은 계속 변하는데 내가 가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함없는 거죠. 뭐 이것도 일종의 자기 확신일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께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들의 현명한 경제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팁으로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항공기를 타고 가다 항공기 사고를 통해서 가족을 만약에 잃은 경우에 그 가족에 대한 보상 어떻게 받을 것인가 라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가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사람의 가격이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가격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숫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사실 제가 이거는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간척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척지가 조성되기 전에는 거기에 어촌이 있었습니다. 그 간척지가 된 그 땅은 당초에는 갯벌이었는데요. 그 갯벌에 조개를 캐는 그 어촌계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척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공공사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간척지의 어촌 주민들한테 내 삶의 터전이었던 갯벌을 간척하면서 간척지의 일부를 땅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척지에서 보상받은 땅을 보상받은 분들은 땅이 되자마자 이거를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례가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어로 활동을 하던 지역을 택지로 개발하면서 그 택지의 일부를 내 어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한 겁니다. 이때 내가 바로 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 땅을 팔면서 얼마의 이익을 본 걸까요? 이게 퀴즈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릴까요? 정답은 이익이 없다입니다. 그럼 왜 이익이 없을까요? 땅을 사면서 돈을 안 썼잖아요. 그럼 나는 취득할 때 돈을 안 썼으니까 취득가액은 0이 되겠죠. 그런데 팔 때 만약에 1억을 받았다면 1억만큼 나는 돈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이익을 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땅에서 어로 활동을 하던 권리의 가격이 1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을 돈 안 들이고 샀기 때문에 1억 원을 번 것이 아니라 나는 1억 원짜리 어로 활동을 내놓고 1억 원짜리 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논쟁의 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물건을 같은 시점에 가격을 정할 때 사는 사람은 낮은 쪽으로, 파는 사람은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가격을 보는 입장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거든요. 그 사이에 협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어로 활동을 하는데 국가가 가치 없는 곳에 만약에 땅을 줬다면 그건 국가가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힌 꼴이죠. 줄만 하니까 줬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 가격이라는 것이 늘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움직이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는 조건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빨리 파는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내가 당장 지금 돈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동차가 얼마이냐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100만 원을 받고 자동차를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청산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항상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가격은 우리가 늘 보던 그 정상 가격에 가깝겠지만 내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이런 급하게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가격이 여지없이 헐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공공의 숫자라는 주제에서 가격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물건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선입견을 여러분들이 좀 떨치시는데 도움이 되시고 또 이 가격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상식적인 접근에 의해서
가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가격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제 처음 그 공공의 숫자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공 또는 조직의 숫자를 이해하는데 탄탄한 밑거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